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저에게 온 질문 중에서요. 애자일은 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평가는 개인 단위까지 평가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좀 다뤄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평가 이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자, 평가 왜 하죠? 여러분 평가 왜 합니까?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보상이란 단어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좀 왜곡되신 거예요? 평가 왜 합니까? 자, 부모가 자녀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부모가 자녀를 평가할 때 용돈 더 주고 적게 주려고 평가해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스승이 제자를 평가하죠. 스승과 제자예요.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합니까? 보상 더 주려고요? 성적 주려고요? 그러면 선생과 학생이죠. 스승이 제자를 평가하는 이유는 제자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죠. 부모가 자녀를 평가하는 이유는요? 용돈 더 주려고요? 아니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평가하잖아요. 이게 평가의 원래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마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모를 것처럼 해요. 아니 평가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일합니까? 스승이라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면 평가를 하긴 하되 그것을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서포트해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은요. 그 일은 왜 하냐? 그 비전 때문에 하는 거죠. 평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이야기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일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들이 지속 가능하고 영속한다는 이야기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평가가 어떠해야 하는가? 평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목표가 앞에 있고 평가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평가가 앞에 있고 목표가 뒤따라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원래 평가는요. 리더가 하는 겁니다. 리더가 평가하는 것을 꺼려하니까 그 기능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인사팀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주 철저한 KPI, 정량화된 거 이런 거로 넘어간 거예요. 그 평가의 끝은요. 대학 수학 능력 고사가 있어요. 이게 뭐 환산 평균에 뭐 수량 평균에 뭐 등급 조정에 뭐 베레벨 평균 값을 다 집어넣어도 지금 대학을 입학하는 그것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공정한 거는요. 가르칠 교수가 내가 배울 학생들 뽑는 게 제일 공정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회사 안에서 그것도 언더백 기업인데 정량화된 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보상 차등해주고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덜 줄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이런 조직 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고객에게 뭔가 좋은 일 해보자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 열정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점점점 모여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한 이것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차별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평가는 일단 팀장이 하는 겁니다.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과 리더들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일에 대한 케어,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것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사팀은 그것을 서포트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요즘은 마치 인사팀이 평가를 하고 팀장이 그것을 서포트하고 보고하는 컨셉이 돼 있는데 그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 구글을 포함해서 MS를 포함해서 지금 HR의 영역에 있어서 선두적인 그룹을 가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인사팀, 구글의 인사팀 70%가 헤드헌터들이에요. MS의 인사팀의 업무의 대부분이 채용의 업무예요. 좋은 사람 뽑아주고 나머지는 그 리더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MS 같은 경우는 예산 펀드 주고 성과급도 그냥 보스가 다 알아서 하게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봉 인상하는 거 그 펀드 내에서 등급도 매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의 리더십을 강화하시는 거고요. 인사팀의 역할은 팀장이 직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가 될 만한 자료와 소스를 제공해주고 인사팀이 이 사람이 A다 그러면 A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대신 팀장이 1년 내내 피드백 안 해주다가 평가 안 해주고 너 이런 거 좀 더 잘해야 이런 거 안 해주고 연말 돼가지고 너 B야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니까 인사팀에서 야 나는 잘 봤는데 인사팀이 못 봤나 봐. 인사팀 가서 물어봐.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든북을 만들어서 드렸죠. 저희가 이거를 컨설팅 회사인데 사실은 뭐 컨설팅 저희는 언더백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요청이 있지만은 뭐 50%도 다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요청이 오는 기업들 대비해서 50%도 부응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골든북을 저희가 가인즈몰에다 올려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또 저희 가인즈 캠퍼스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걸 영상 교육이랑 책이랑 두 개를 다 사셔도 되고 책만 사셔도 되고 골든북을 좀 받아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팀장이 팀원을 평가할 때 처음에 어떻게 대화하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어떻게 피드백하고 성과
그 다음에 역량, 그 다음에 성장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와 샘플과 양식을 쭉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거 한 권 사가지고요. 나 한 권, 팀원 한 권. 이렇게 한 권씩 받아가는 거예요, 연초에. 그리고 그거 작성하면서 최소한 1년에 4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이건 굉장히 고마워.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건 조금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다음 분기 때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년 4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야, 이게 연봉 인상률이 통상 한 5% 정도인데 이번에는 5% 정도 평균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데요? 야, 1년 동안 내가 얘기했잖아. 내년도에 이렇게 가자. 그거 대충 오케이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물론 그 안에 KPI도 들어가고 OKR도 들어가고 역량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고 공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봉 인상하고 평가할 때 뭐 KPI대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 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대값도 넣고 뭐 이렇게 로열티도 넣고 당연히 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관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장과 리더가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중 상승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한다는 컨셉 놓치지 말고 가고, 연말 되었을 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 정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층위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집 아저씨나 선생은 평가에서 보상에 반영하죠. 그러나 아비와 스승은 평가를 도와주고 가르치는 데 반영합니다.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차등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ife.